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망원동에 소재한 망원경 라라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지 면적이 30평부터 40평대 조그마한 대지에서 신축하는 작품들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꼬마 빌딩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동안 제가 작업해 오던 그런 프로세스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서 좀 색다름을 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계한 꼬마 빌딩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망원동에 새로 준공한 망원경 라라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라라 브레드와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이러한 라라 시리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관용의 건축작품 망원경 라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건축작품은 망원동에 소재한 망원경 라라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은 우리가 이제 멀리 보는 그 망원경에서 컨셉을 가져와서 망원경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라라는 그동안 작업해온 라라 브레드와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일련의 조그마한 근생 작품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망원경 라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대지 면적 31평의 공릉동 라라를 제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대지 면적 31평의 라라 브레드의 전용 베이커리 그러한 건물을 설계를 했고요. 대지 면적 34평의 꼬마 빌딩인데요. 월계동 리앤리 빌딩이 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인근에 있는 조그만한 근생 건물인데 4층 건물의 근생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GS 편의점이 들어왔고요.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한 아주 좋은 그런 인지성을 가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들은 이제 30평대에서 이 정도 건축물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4층 정도로 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평 후반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38평에 지은 망원동의 리치일 작품인데요. 제가 그동안 망원동에 3개 건축물을 설계를 했고요. 망원역 인근에 38평의 이 망원동 리치일이 첫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38평 땅에서도 이렇게 5층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 31평대, 34평대까지는 4층이지만 38평대, 40평대는 5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망원역 인근에 또 설계한 작품이 38평 땅의 망원동 1회라는 작품인데요. 3개 층은 근생이고 2개 층은 주택이 결합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5층의 건축물이 나왔는데요. 38평 정도 규모에도 5층 정도의 그러한 건축물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평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46평인데요. 클라인하우즈의 성신여대인데요. 이 부분도 2개 층은 근생이고 3개 층이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한 대지 면적 46평의 클라인하우즈의 세종대인데요. 세종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그러한 작품인데, 이 작품도 상가주택인데요.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고 4층까지, 그러니까 3개 층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모델인데요. 자, 2층은 투룸으로 수익형을 나가고 3층, 4층은 가족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업한 내용을 보면은 30평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좀 어려운데요. 46평 이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인승, 6인승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평 후반대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5층까지 나오는 그러한 작품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업해온 꼬마 빌딩인데요. 30평대의 건축물, 그리고 30평 후반, 또 40평대 중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평대 후반까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 어렵고 40평대 중후반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작업한 내용은 대지 면적 46평의 망원동 근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망원동에 3개의 근생 작품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번 작품이 4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업해오던 방식에서 좀 거꾸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망원동 근생 프로젝트는 그동안 작업해온 제 작품에서 좀 다른 스타일, 좀 다른 느낌의 건축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원동 414-18번지가 현장인데요. 자, 여기서 맵을 보시면은 망원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한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원시장 굉장히 유명하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쭉 나와서 가다 보면은 망원시장이 나오는데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망리단길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이 망원시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원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쪽에 한번 방문해서 건축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조금 더 확대해 본 사진인데요.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길을 쭉 가다 보면은 망원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시장이 도시에 이 큰 블럭을 이렇게 세로로 잇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이게 망원시장이 계속해서 있는데 중반쯤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망원시장에서 나와서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망리단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원동 414-18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공사 전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당시의 모습이 2층에 이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조그만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변에 대부분 이런 2층짜리 건물이라든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낡아서 상당히 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좌측에서 본 부분인데요. 좌측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이 코너변을 잘 활용을 해서 건축물을 앉혔고 이쪽 부분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이 되다 보니까 일조권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쪽이 좀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조권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인데요. 이 모습이 414-18번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을 보시면은 바로 땅 옆에 아주 조그맣고 가늘게 또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땅을 사실 때는요, 이 필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414-18번지와 이렇게 가늘하게 있는 이 땅이 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늘게 끼어 있는 이 대지가 다른 소유자였다면은 사실 대지에서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게 낀 땅이 만약에 있다면 이 땅까지 여러분이 매입을 하셔서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토지 사용 동의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엇갈리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낀 땅은 여러분이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도로가 꺾여서 가기 때문에 도로 모퉁이죠. 도로 모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모퉁이 제척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폭을 4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m가 안 나와서 일부분 도로로 재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원래 49평이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로 내주는 면적이 3평 정도가 빠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건축하는 면적은 46평이었다. 자,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좋은 게 북측이 도로변입니다. 북측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일조권에서 완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모퉁이 하나 더 있죠. 이쪽 부분은 큰 도로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로 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m 이상부터는 도로 제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도로 제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고민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땅에서 영감을 얻은 망원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멀리 한강을 봐라.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뷰가 있고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망원동이라는 이러한 지역명과 또 멀리 한강을 바라보는 망원경이 연상이 돼서 망원동, 망원경,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한 언어이기도 하고 또 유사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망원경이라는 컨셉을 처음부터 좀 개념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한강을 봐라. 그래서 루프탑을 만들어서 루프탑에서 한강이 보일 수 있는
망원경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망원경의 컨셉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할 건지 이 부분도 좀 디자인적으로 고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망원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 컨셉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할 건지 그런 고민을 했고요. 자, 평면부터 정리하고 형태를 만드느냐, 아니면 형태부터 고민하고 평면을 만드느냐, 사실 이 내용을 설계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평면과 기능을 굉장히 먼저 풀고 거기에 맞춰서 외부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용적률도 있고 건폐율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민감한 게 면적이지 않습니까? 면적을 다 찾고 건축물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이 작업에서는 거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형태부터 고민을 하고 그 형태 안에 기능을 맞춰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 방식은 뭐 완전하게 형태부터 고민한 게 아니고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대략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른 부분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고민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색다르게 만들어 보자.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에서 좀 다르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좀 과감성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망원동이다 보니까 망원동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또 젊은 세대들 맞게 좀 색다르게 좀 도전해보고 좀 과감한 어떤 건축적인 어떤 느낌을 좀 구현해보고자 좀 색다르게 좀 시도해본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설계하면서 고민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물도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업했던 스타일에서 좀 다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14-1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9평이고요. 도로 제초구 대지 면적이 46평입니다. 그러니까 3평 정도가 도로로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면적은 60%이기 때문에 27평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60%, 200%가 이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27평, 연면적은 200%를 다 찾아서 92.39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5층, 주차 대수는 2.27대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허가는 2020년 9월 3일에 건축 허가를 냈고, 준공은 2021년 4월 12일, 그러니까 봄에 준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관용 주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제 사무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려면 오픈스케일.net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건축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층별 면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21.48평, 2층은 22.73평, 3층은 22.37평, 4층은 이제 일조권을 좀 받았죠. 그래서 16.62평, 5층은 9.61평이 되겠습니다. 옥탑층이 있는데요. 옥탑층은 3.5평이고요. 옥탑층은 법적으로 연면적에서 빠졌기 때문에 연면적은 92.39평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3층까지는 잘 나오고 4층에서는 좀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좀 셋백을 했고요. 5층도 작은 그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한 준공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면에 관련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 건축물을 보시면은 그동안 작업해왔던 저의 스타일에서 굉장히 다른 색다른 느낌입니다. 제 사무소 회의실에 준공한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서 제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설계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에서 정말 다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먼저 형태적으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평면으로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상적으로 건생하게 되면 유리를 많이 쓸 수 있지만 일부러 유리 일부분을 좀 자제를 하고 또 솔리드면을 이렇게 만들면서 건축물을 완성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1층 부분 여기가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요. 1층 부분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2층 부분에 코너창이 있고 4층 부분에도 코너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유리면으로 2층 부분도 다 유리를 많이 만들었고요. 3층 부분은 전체를 다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층 부분에는 이제 코너창을 만들고 5층에는 베란다가 나오게 되겠고요. 4층에도 베란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5층에서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참 부분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뷰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원경에 대한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 망원경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보게 되면은 여기 렌즈를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상이 망원경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망원경의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형태적으로 이렇게 망원경의 컨셉을 구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유리로 다 마감된 이 부분은 계단 참에 있습니다. 계단 참에 환기할 수 있는 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유리로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5층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 이런 사선에 대한 골조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공사할 때는 좀 상당히 좀 어렵죠. 아무래도 사선에 대한 골조가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를 했고요. 이런 느낌들이 좀 색다르게 만들었지 않나. 자, 마감재를 보시면은 이 마감재는 점토벽돌로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토벽돌에서 조금 붉은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체감 있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건축물의 형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늘에서 본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사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코너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망원경의 그러한 형상을 갖는 그러한 건축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정면 하늘에서 본 부분인데요. 자, 일조권을 이렇게 북쪽에 있는 도로에서 이렇게 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베란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 이렇게 베란다가 나오고 5층에도 베란다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이 이제 루프탑이 되겠습니다. 루프탑도 사람이 나와서 한강을 볼 수 있게끔, 이쪽 부분이 이제 한강이거든요. 한강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코너 모습인데요. 1층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부분에 주차장이 있고요. 이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 후면에서 주차가 가능하고 정면에서는 바로 주차 없이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층과 3층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 메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측면에서도 솔리드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고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4층이고요. 5층의 모습이 되겠고 5층에는 굉장히 좀 큰 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코너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대지의 경계가 되겠고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코너창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요. 3층 부분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수평적인 띠가 있는 그런 창문을 만들었고 이러한 이제 건축 언어들이 좀 독특함을 만들어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코너창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선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후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면부에는 이런 실외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솔리드한 벽이 이렇게 크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부의 디테일 샷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현관의 모습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계단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진입하는 통로가 생기죠.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계단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대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앞쪽은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 언어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상부도 좀 오픈되어 있게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선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디테일 모습이 되겠는데요. 벽돌이다 보니까 벽돌과 메탈이 좀 잘 어울리게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탈 하부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서 좀 벽돌이 떨어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또 메탈과 벽돌에 대한 조화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메탈 하부에 조명을 만들어서 저녁에는 조명이 이렇게 켜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5층 베란다 모습과 망원경의 그 렌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 사무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 유리창을 만들어서 베란다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또 뷰를 크게 만들었다. 자, 이 사진은 5층의 참에서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5층에서 올라가서 이 참 부분에서 이렇게 망원경에 유리가 있어서 웨이브를 바라보는 뷰가 되겠는데요.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웨이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다. 이게 망원경의 컨셉을 좀 구체화로 만들어낸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사 전 모습과 공사 후 모습입니다. 자, 공사 전 모습은 2층짜리 이런 상가주택이었는데요. 공사 후에 이렇게 5층 플러스 루프탑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6층처럼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평에도 이렇게 큰 6층짜리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업했던 것에서 다르게 해보자. 이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면을 짜고 기능을 풀고 이게 다 픽스가 되게 되면은 외관 작업을 해서 형태를 고민하고 최대한 면적을 찾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작업을 해본 거죠. 외관과 형태를 먼저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색다름을 추구를 하고 거꾸로 다시 평면 작업을 했었던,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것에서 다르게 해보자. 굉장히 이제 루틴하게 작업을 하던 내용에서 다르게 해보는 그런 좀 도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했을 경우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또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라라브레드와 세 번째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계속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좀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라라브레드 강호동 대표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해도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만들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중요하다. 작은 땅에 좋은 디자인, 이게 건축사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이걸 누가 설계를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설계를 하느냐, 얼마나 성심성의껏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노력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사의 소명이고,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어야 아름다운 동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도시가 굉장히 좀 늙어가고 있고 건축물이 오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좀 볼거리도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좀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서 또 굉장히 이슈되는 형태와 이슈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또 작은 어떤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원동에 설계한 망원경 라라 꼬마 빌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업해오던 스타일에서 조금 색다르게 시도한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해보고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건축사의 어떤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시도하고 건축주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잘 만들면은 새롭게 새로운 스타일의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좀 다양한 작품들을 해보려는 또 건축사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도 이렇게 다 추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원동의 네 번째 작품인 망원경 라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